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2090선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나홀로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금융분야로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22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내일 일본 측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 조정 신청이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이고 이어서 분실 도난과 숙박 교통비 부당결제,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 순이었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맞서서 또 가이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가경영 전문가님, 최영돈 전문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우리 시장을 웃게 한, 또 울게 한 아싸 인싸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좀 웃게 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이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신흥국가 중에 1위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태국,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이렇게 순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오늘 뉴스가 있었죠. 일본 연기금 쪽에서도 6조 원 가량을 우리 증시 시장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인싸 뉴스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에서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심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요. 글로벌 제약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6.8% 성장하면서 과거 5년 평균치 대비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조금 아쉽게 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가 되면요. 이보다 더 장기화가 되면 결국에는 양국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승자 없는 게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양 국가 간의 의존도가 솔직히 높다라는 상황 아래에서 좀 양국의 경제적 피해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6개월 정도요. 이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건데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는 10% 정도 증가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0% 증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 이러한 좀 우려가 맞닿는데요. 자, 코스닥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나온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중 거의 절반이 바이오 관련주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들 종목에 대한 아쉬운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싸 인싸는요, 약간 동전의 양면 같았거든요. 한국의 수출 규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이제 증시로는 또 우리나라는 계속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아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비중이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 제약 바이오주가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30%가 증발됐다는 아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게 눈길을 사로잡으셨나요? 예, 제가 주의 깊게 본 그 내용은 아싸 부분에서 이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것이다. 어쨌든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서로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 서로 이기는, 그러니까 서로 수익을 거두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갈등 장기화 시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주가는 하락하고 원화는 약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일본은 관련 산업에 대한 점유율이 약화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출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외교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및 미국 등 동맹국 경제뿐 아니라 아시아 내 지역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7월 21일 날 그 일본의 여당에 있는 그 선거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거기서 여당이 이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선거로 되면서 그게 만약에 과반수 예상이 됐었으면은 일본 측에서 그 아베 정권이 헌법 제9조죠. 그거를 개헌하게 되면서 뭐 좀 더 강력한 그쪽 아베 정권 쪽에 강력한 정권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반수 이하가 되면서 다행히 그쪽 부분은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7월 21일 날 있는 거는 잘 넘어갔는데 이제 8월 중순에 우리나라의 화이트 리스크가 재외 결정 이후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뽑았습니다. 네,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양국의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시적 갈등 고조의 시간 소요가 판단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두 번째 이슈를 좀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비중 확대 의견, 견조한 성장 전망이라고 해서 인싸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 좀 바닥을 확인을 한 이후에 빠르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뭐 업종뿐만 아니고 시장의 발목을 지금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시장에 좀 소외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발생됐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보서 사태,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뭐 신약 논란 그리고 임상 실패 등이 좀 따라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반등 흐름들 의미 있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주요 기업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 발표가 아주 임박이 돼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뭐 또는 이제 신약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항상 그렇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꿈을 먹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패가 좀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충격파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항상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국책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좀 시기적인 부분들을 뭐 좀 크게 좀 넓히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걸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돈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에 대한 이슈 분석해 주셨는데요. 주요 기업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가 지금 임박해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사를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삼육물산입니다. 오늘 급등 쭉쭉 하더니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자, 종속회사입니다. SR 테크노팩에서요. 이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고차단성 필름을 개발해서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 있어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까지 돌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삼육물산 7,570원 종가 형성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나와 있는데요.
자, 정부가 세제 개편 방안에 있어서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관련해서 R&D 비용의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라는 뉴스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이 조금 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었었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0.5% 빠지면서 10,000원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 공장에 생산 설비를 준공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2차 전지 수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 2차 전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생산 설비를 좀 준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 건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자, 5.90% 종가 대비 뛰어오르면서요. 55,600원에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남전자입니다. 자, 아남전자, 여러분 혹시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있어서 좀 대체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 노노재팬 사이트에서요,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확산에 이 일본산 오디오 제품, 음향기기 대체 상품으로 하만카돈을 제시하게 된 건데요. 자, 하만카돈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인수한 전자장비 업체 하만의 사나 브랜드입니다. 이 아남전자가요, 이 하만카돈 오디오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뛰었습니다. 4.47% 뛰어오르면서요, 2,69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바로 SM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다 알고 계시죠? 자, SM 엔터테인먼트 사실 2분기 실적이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좀 잿빛 전망에 따라서 오늘 미끄러졌었는데요. 장 초반에 벌써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회사 적자에 대한 우려, 게다가 일본 활동에 대한 제약 가능성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오늘 3.67% 종가 기준 미끄러지면서요, 35,4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투데이 핫 종목 오늘도 핫했는데요. 상한가를 보였던 삼육물산,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 캠트로스와 포스코 케미칼, 아남전자, 그리고 엔터 관련주 SM까지 이 쟁쟁한 5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윤 전문가님, 하나만 찝으신다면 어떤 특징주를 고르시겠어요? 네, 제가 특징주로 뽑은 거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저기 포스코 그룹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핸드폰으로 앞으로의 지금까지는 했었고 앞으로는 이제 삼성 바이오 쪽으로 하면서 앞으로의 그 그룹의 미래를 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포스코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쪽의 그룹의 미래를 이제 바꿔보겠다라고 지금 아주 그렇게 그룹의 사활을 걸면서 이제 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천연 흑연 응급제 생산 능력을 올해 44,000톤에서 2020년 74,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연산 2만 톤 규모의 인조 흑연 응급제 투자 계획도 세우는 등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포스코 ESM 합병으로,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제를 했다면 포스코 ESM은 양극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2차전 쪽에 더 고립의 사활을 건다고 했겠고, 그리고 이제 2분기에 312억이라는 양극재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1,309억 원에서 2022년에는 1조 2,414억 원 정도로 이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서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지금 주가도 작년에서 한 4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5만 원대, 지금 오늘 55,600원으로 5.9% 상승했죠. 차트가 가격 바닥으로서 가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신성장 산업 쪽에 그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장 마감의 시크릿 종목에서도 이제 그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포스코 케미칼로 종목을 가져 나오려고 하다가 이거 지금 오늘 이런 종목이 뽑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가 계속 반영된다면 제가 종목 추천으로 가져 나올 수 있을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영균 전문가님은 투데이 핫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찝어주셨는데요. 자,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소재의 신성장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영돈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눈여겨보신 특징주 있으신가요? 예, 그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두 번째 오늘 언급하셨던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10%대 넘는, 그리고 4,500원대 직전 고점
고점까지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 부분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좀 보여줬던 직전 고점을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오늘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빠른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캠트로스가 현재 시장의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그 테마 안에서도 오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등주로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폴리머 소재 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국내에서 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일본 쪽에서 이제 생산이 아니고 일본 쪽에서에 대한 이제 수입이 아니고요. 오히려 국내 쪽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오늘 부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를 조금 더 변동성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지 전해질 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으로 좀 선정이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들도 어느 정도는 좀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실험 부분이라든지 생산 부분들까지 기관으로 선정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조금 해결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검증받지 않았나라는 이 부분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지속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자 뭐 캠트로스뿐만 아니고 뭐 후성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K 솔믹스라든지 ISC라든지 메커로라든지 한일과 관련된 이제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횡보되는 구간에서 여전히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그런 섹터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캠트로스라는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최영돈 전문가님은 투데이 핫 종목으로 캠트로스를 뽑아주셨는데요. 반도체 화학 소재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한일 무역 분쟁 반사이익 기대가 되는 종목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해서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저희 머니W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따라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활짝 열어두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일 텐데요. 자,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 사진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꾹 눌러주시면 무료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료 방송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 밤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희 머니W 잘 시청하셨다가 바로 무료 방송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 방송에서는 오늘의 승자 전문가가요. 시크릿 종목까지 알려주시고요. 또 간단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가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이 시간 월요일에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어떨까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덕산 네오룩스가 7월 18일 고가 기준으로 5.54% 뛰어올랐네요. 자, 이어서 강형균 전문가가 들고 나와주셨던 가스텔 바작. 자, 7월 16일 고가 기준으로 10.80% 뛰어오른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강현균 전문가네요. 가스텔 바작이 이번 주 우승자로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강영균 전문가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승자와 패자를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신 전문가 바로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오늘 대기실에서 봤는데요. 머리를 굉장히 시원하게 잘라주셔가지고요. 오늘 꽃미남 버전으로 오늘 DKT를 들고 나와주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추세 추종 대시대 포착 기법의 전문가 최영동 전문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다른 전문가가 현재 기다리고 계시죠. 바로 오늘의 승자십니다. 강형균 전문가신데요. 자,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와주신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죠. 테스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역시 자신 있는 포즈가 인상 깊은 우리 강형균 전문가인데요. 오늘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승자시기 때문에요. 오늘 밤 11시 시크릿 종목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 DKT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 머니W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 DKT에 대한 증권사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고부가 성장 아이템 주목, 적극적 매수 관점이라는 이런 보고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부가 가치 성장 아이템 제가 이렇게 깨알처럼 썼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영위하길래 이렇게 고부가 가치 적극 매수 관점을 보이는지 참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DK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부품주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3G, 뭐 4G로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이제 뒤처지다 보니까 부품들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DKT 같은 경우는 5G, 뭐 새로운 단말기대 그리고 플래그십 자체가 워낙 좋은 성능들을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능들을 좀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화된 부품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좀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고부가 가치, 쉽게 말씀드려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뭐 있으세요? 뭐니 해도 이게 예. 고부가 같이 좀 비싼 거를 하나라도 제대로 팔아야 또 수익도 많이 남잖아요. 그럼요. 남는 장사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남는 장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KT를 좀 공부를 하니까 정말 노력하는 회사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머무르는 자는 도태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치는 그런 기술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그 기술,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DKT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앵커님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설명들을 정말 자세하게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애플, 그다음에 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모델이겠죠. 그리고 갤럭시 노트 모델일 텐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OLED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OLED 쪽에 들어가는 PCB, FPCB 부분이 있습니다. FPCB 부분이 그냥 FPCB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얇아지고요. 그리고 네. 초경량화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FPCB에 장착을 하는 SMT라고 해서 증착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증착 기술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
이 DKT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유일하게 이 플래그십 모델의 제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DKT라는 회사고요. 이 DK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유니온하고 유베슬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하고 경쟁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뿐만 아니고 뭐 애플 쪽이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그리고 여타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 동사의 기술력을 안 사용할래야 안 사용할 수 없는 어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 앞으로 이제 FP12 이런 기술이 폰에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예. 폴 더블폰 이런 것들을 막 접히고 정말 유연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핵심 기술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아, 맞습니다. 자, 어. 폴더블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폴더블폰이 참 시장에서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습니다. 저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출시가 됐을 때 과연 시장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떠나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고가로 제품이 나올 텐데 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풀리고 나서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기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보편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접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접히는 부분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조금 수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FP12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이 회로 기판이 계속적으로 좀 접혔다가 폈다가 접혔다가 폈다가 그리고 이 접혔다가 폈다가 하는 부분에 새로운 뭐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타 뭐 기능들을 좀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 탑재를 할 수 있는 기술 자체를 DKT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하셨듯이 고부가 가치에 딱 떨어지는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부품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부가 가치 DKT OLE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핫한 키워드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2차 전지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5G 시대랑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도대체 예.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항상 모든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하나의 원히트 원더가 되면 안 돼요. 하나를 성공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벽에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계속 하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 경제 생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DKT 같은 경우는 5G 시대에 약간은 좀 기술력 그리고 신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5G 안테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테나. 예, 그만큼 뭐 3G, 4G,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폰 자체가 4G에서 멈췄을 때 5G로 넘어갔었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뿐만 아니고 새롭게 들어가는 5G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좀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새롭게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일어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FP12, FPCA 쪽뿐만 아니고 안테나 쪽에 대한 수요 자체도 같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좀 전략들을 좀 잘 구사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5G 안테나랑도 그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DKT. 앞으로도 기대가 더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한 번 더 정리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네, 시원하게 머리를 자르고 나와주신 우리 최영동 전문가처럼 저도 시원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판넬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 함께 가지고 나와주신 종목은 바로 DKT였습니다. OLED 관련해서 이 핵심적인 부품 제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요. 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이야기해주셨던 내용 함께 볼까요? 자, 고부가 가치에 딱 떨어지는 스마트폰 부품주다, 부품 관련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뭐 일체형 같은 Y옥타 관련한 기술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기 적혀 있죠. 스마트폰, 타블렛 등에 계속해서 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G 관련해서도 이 안테나에 있어서 현재 성장 동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 DKT에 대해서 저도 잘 공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핸드셋 관련해서도요, 이 수요가 좀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좀 리스크는 없을지 제가 좀 예리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너무 이제 옆구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네. 날카롭게 좀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콕콕 쑤시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맞습니다. 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자체는 뭐 이미 뭐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네. 뭐 최근 들어서 통신망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만큼 5G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새롭게 좀 발생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멈춰져 있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뭐 V자 반등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진 않는데, 다만 그동안에 좀 멈춰져 있었던 숨어있는 수요 자체가 발생될 개연성, 그리고 교체 수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구간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에 대한 모습들이 다소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퀄리티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듯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도태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오. DKT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해 주신다니까 더욱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러니까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꼭 지켜야만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1선 안착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증가되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던 날이 7월 8일입니다. 하지만 어제자와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고요. 캔들 자체도 마찬가지로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까지 좀 올라오는 강한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 매수 시초가로 저희가 당당하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박스권 상단 정도 스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대응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00원대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까지 1차적인 몹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입니다. 8,000원대를 하향 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DKT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DKT 매매 전략까지 다 나갔는데요. 중요한 거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반복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하선 캐스터. 네,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게요. 자, DKT 가지고 나와주셨죠. 이 OLED 관련해서 이 핵심 부품입니다. 그냥 부품도 아니고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고부가 가치와 관련해서 이 DKT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Y옥타 등 기술 적용을 확대해서 수혜를 얻을 것이다는 물론, 자, 5G 안테나에 대한 성장 동력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볼 수도 있고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이 가격 전략은요. 짜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로 당당하게 진입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영동 전문가는 항상 이 시초가로 당당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OLED와 4차 산업혁명까지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는 아이템 바로 DKT 최영동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자, 마지막 찬스입니다. 밑줄 쫙 그을 준비 되셨죠? 그럼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싹세일즈 두 번째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요. 먼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요. 후, 바로 2주 연속 우승의 자리를 차지한 강영균 전문가님이 가스텔 바작에 대한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10% 넘게 수익을 올리셨네요. 와, 경사났네. 이거 한번 해주셔야죠. 축하드립니다. 예. 리뷰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가스텔 바작은 제가 전에도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제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서 또 새로운 그리고 마켓을 또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스텔 바작은 이제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연 접근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레이클럽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든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에 대해서 그거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지금 가스텔 바작이 저점을 찍고 올라와서 지금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 수급이 들어온다고 제가 확신했었고 확신한 부분에서 역시 받쳐줘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추천드리고 나서 살짝 밀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매수가를 13,000원에 맞춰 드렸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해서 했으면은 지금 저기 수익률표로 계산했을 때는 뭐 16일 날 고점 대비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실제로 이 가스텔 바작을 매수하신 분들은 떨어졌을 때 한 1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그래갖고 지금 오늘 고점에 한 14,200원 정도 14,000원 넘어갔을 때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한 수익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가스텔 바작은 지금도 아직도 성장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수익을 보셨는데도 아쉬우신가 봐요. 그런데 또 축하할 일이 남아있는 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가스텔 바작 이외에도요. 전에 소개해 주셨던 쇼박스 그리고 또 시크릿 종목으로 나갔었던 매직 마이크로도 빠바바밤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지금 들리는데 자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첨삭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매직 마이크로부터 그러면 쇼박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쇼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쇼박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지금 차트가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8월 9일 날인가요? 8월 7일 날 개봉할 봉오동 전투에 먼저 만들어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반일 감정, 그런 애국심을 고취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힘입어서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였고 지금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20주선에 돌파하고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주선까지 돌파한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120주선까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8월 초까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한 4,500원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오버도 가능하니까 그때까지는 8월 초까지는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매직 마이크로도 남았잖아요. 네. 한번 매직을 부렸는데 얼마큼 올랐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매직 마이크로는 이거는 이제 20주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했을 때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20주선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했을 때 저희가 매수를 했고 그러고서 2,200원까지 제가 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 매직 마이크로가 강하게 올랐을 때 여기 갭을 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18년도 3월이죠. 이때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갭을 들었던 부분. 이 갭을 그 전에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저항 부분에 작용한다라고 봐서 제가 2,200원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거래량은 지금까지 이런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매직 마이크로 2,200원에서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쉬어가서 이제 조금 내려왔을 때 1,900원 그 이하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신다면 2,200원을 거래량을 동반해 돌파하게 됐을 때는 3,000원 그 이상의 그림도 볼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고 계신 강영균 전문가님이요. 자, 방송이 끝나고 11시부터 무료 방송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종목을 하나 더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스탁스에이즈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스인데요. 테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실적 흐름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현재 테스는 실적이 거의 좋지는 않아요. 아쉽네요. 좋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뭐 전분기 대해서 한 15% 정도만 좀 약간 빠진 상태인데 이게 이제 테스가 이 장비 업체잖아요. 테스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실적이 나중에 이게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에 좀 이제 지난 후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먼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주가가 실적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4분기 후반기로 시작을 해서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에는
2019년 실적 대비 한 영업이익률로 치면 한 100% 정도 성장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메모리 수급이 좀 그동안에 그런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쪽에서 메모리 수급의 악화로 인해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게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3D 렌스라고 하죠. 3D 렌스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제 64단이었는데 앞으로 92단까지 더 이제 이게 테스가 하는 게 그 하드 마스크라고 해갖고 이걸 적층 그거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건데 그거를 받치는 그런 하드 디스크를 하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64단 맞아요. 네. 64단에서 이제 92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수요가 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반도체 D램 값이 다운됐었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성장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것도 많고 그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테스가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쟁쟁한 반도체 기업에 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요즘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반도체 관련 조치로 인해서 이제 한국산 국산화를 쓰자라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테스에 대한 혜택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지금 네. 이제 반도체는 방금 조금 전에 최영돈 대표님께서 가져오셨던 소재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제 소재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소재 부분에 그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최영돈 대표님이 가져왔던 종목은 좀 덜 오른 편이라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제가 바라보는 견해는 반도체 소재도 이제 아직 덜 오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이슈가 조금 둔화되면서 반도체 장비 쪽에 이슈가 불어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그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무역 그런 쪽에 있어서 앞으로 반도체 장비 쪽이 테스가 되게 이제 싱글 스태킹 공정이라고 하고 매우 높은 난이도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공정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경쟁사보다 되게 높은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하이 퀄리티의 그런 공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소재는 많이 올랐다. 이제는 장비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주식을 볼 때요. 참 이렇게 기업 자체에 대한 기술력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거기에 주가 흐름도 봐야 되지만 또 이거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수급입니다. 아니, 테스가요. 수급이 그렇게 예쁘게 보인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예, 지금 테스가 최근에 기관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순매수한 결과에 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아쉽네요. 예, 근데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반대로 보시면 앞으로 수급을 모아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발력이 그렇죠. 확. 지금 움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3거래일 전부터 수급이 들어왔고요. 3거래일 전에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 3거래일 전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들어온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금요일 날 그리고 조정이 들어갔었고 오늘도 수급이 좀 받쳐지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도치봉이 떠서 예쁘게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주봉의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2017년도 후반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한 이후에 지금 잠시만요. 여기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가 예쁘게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조정하고 있죠. 그리고서 지금 왜 조정이 돼 있냐면 대량 거래 동반의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 60주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0주선과 60주선의 이격도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격도를 좁혀야지만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승을 했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간 지금 시점 주봉상에서 보시면 20주선, 5주선, 10주선, 20주선, 60주선까지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기간 수급 3거래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 수급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 순매수 물량이 그냥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수급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폭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테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꾸준한 매수로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테스. 이렇게 좋은 종목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들어가요. 네, 강영규 전문가가 가지고 나와주신 테스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함께 판넬을 보실까요?
자, 판넬 보시면 테스에 대해서요. 먼저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테스의 실적은 그렇게 좋다라고까지는 말하기에는 이 수치상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이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이 테스가 갖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현재 모멘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세와 공정을 봤을 때 하이 퀄리티의 공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장비 국산화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대감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꾀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그리고 최근 기간에 꾸준한 매수 유입을 포착을 했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3거래일 전부터 쭉쭉쭉 플러스 빨간색이에요. 자, 그리고 또 거래량도 계속해서 터져가고 있으면서 이 수급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머니W 시청자분들은 똑똑해서요. 이 실적을 그래도 좀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닝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 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소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 실적이 조금 감소한 거지 적자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이 회사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사회적인 종목을 여러분 투자했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응축하고 있는 에너지, 이게 폭파되고 있을 때 이슈와 에너지가 같이 폭파되게 되면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거나 마이너스 적자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흑자가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그 메모리 수급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돌아올 거고, 그러면 4분기부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2019년도의 영업이익보다 100% 성장을 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이란다. 그런 실적이 살짝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안심하고 2분기 실적이 좀 적게 나오는 거는 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테스 종목 저희가 가격 전략을 알아야겠죠?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테스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최근에 3거래 전에 대량 거래 동반해서 물론 위에 거래 좀 다르긴 했지만 장대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거래일, 이번 거래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받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물망 차트라고 하죠. 예, 이제 대량 거래 동반해서 수급의 동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물망에 있는 부분을 돌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전거래, 오늘 거래까지 해서 여기 아래 꼬리 부분에서도 이 그물망을 하단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그물망 부분의 위이고 이 캔들의 저가 부분이 한 17,500원에서 한 300원 사이 그 정도가 매수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하단 14,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매수하게 되면 한 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 수익 기대가 되는데요. 자, 테스의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들어갈게요. 와, 20%까지요?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함께 보실까요? 자, 테스인데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17,500원, 17,300원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었고, 자, 목표가 22,000원, 손절 라인 14,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로 폭발적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테스 강영준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입니다.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쉴 틈 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밤 11시부터 이제 강영준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성장 가치가 주목되는 그런 시크릿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도 더 나은 성공 지침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